자전거 입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까 라는 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죠. 얼마짜리를 사야 될지 얼마가 있어야 될지 뭐 이런 게 이제 어렵죠. 일단 자전거를 사는데 보통은 자전거 값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전거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보통은 내가 일반적인 이동수단의 용도로 저렴한 자전거를 샀다 그러면 뭐 좌물세,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서는 뭐 후미등하고 앞에 이제 뭐 안전등 요 정도만 있으면 되거나, 이제 최근에는 또 법이 개정되면서 헬멧은 또 필요하게 되기는 했어요. 근데 이거는 또 안 쓰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자전거만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좌물세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,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내가 운동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자전거를 살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. 기본적으로 헬멧도 필요할 것이고, 그 다음에 장갑, 고글, 그 다음에 뭐 앞뒤로 안전등, 그 다음에 바지가 있으면 좋죠. 요렇게 생각을 하면 저렴한 걸로만 잡았을 때 최소 자전거 금액 플러스 1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. 그리고 많이 잡으면 15에서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주면 더 좋고요. 왜냐면 헬멧도 다 이제 무조건 제일 싼 걸로만 살 건 아니잖아요. 가장 제일 저렴한 밑에 등급들로만.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헬멧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일 싼 헬멧이 내 두상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, 제일 가능하면 좀 싼 걸 사려고 했지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얼마 더 주고 W급 살 수도 있는 거고, 장갑도 마찬가지고요. 고글도 마찬가지고, 라이트도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좀 밝기라든지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충전식이나 건전지식이나 이런 것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헬멧은 2에서 10만원 사이, 뭐 4만원에서 5, 6만원짜리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장갑도 뭐 최소 그래도 뭐 2만원 언더도 있습니다만 2만원에서 5만원 사이, 반장갑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4만원 사이면 보통 뭐 다 웬만한 건 다 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고글도 뭐 일반적으로 뭐 보통 5만원 이쪽 저쪽부터 뭐 10만원대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, 이제 앞에 라이트도 LED 깜빡이 안전등이냐, 좀 어느 정도 헤드라이트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찬가지로 2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. 이제 보통은 5만원에서 뭐 한 6, 7만원 정도면은 준수한 제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요. 후미등도 뭐 건전지식인데 좀 밝기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한 2만원 정도 선부터 또 이제 충전식으로 갈 수도 있고, 예, 뭐 저렴한 건 그 밑으로도 있습니다. 쓸 수는 있어요. 이제 막 밝기 차이나 뭐 이런 게 있고 편의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, 이제 보통 그 2만원 이쪽 저쪽이면 웬만한 거 살 수가 있고, 좋은 거는 뭐 이제 한 4, 5만원 하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바지가 있으면 좋아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 타시는 분들이 그 쫄바지가 민망하니까 아 그걸 어떻게 입냐 하시는데, 민망하시면은 어차피 쫄바지 안에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요. 그냥 맨 몸에다가 바로 바지 입거든요. 수영복 입듯이. 그렇기 때문에 바지를 입으시고, 그게 정 민망하시면 그 위에 반바지를 하나 더 입으시거나 추리닝을 입으시거나 해서 속옷 개념으로 바지를 착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예 속바지 개념 느낌으로 나오는 이너웨어 느낌 개념이라고 말만 그렇게 붙인 거죠. 좀 더 짧게 나오고,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파는 바지도 있고, 그냥 일반적인 반바지 뭐 깁쇼시든 반바지든 바지 입으셔서 속에 입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거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. 그리고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는 반바지에 아예 그 속에 쫄바지에 하나 덧대져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 애들도 있기도 하고. 근데 이제 반바지는 처음 살 때는 뭐 2만원에서 4만원대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은 기왕이면 그래도 조금 5, 6만원 이상 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이 패드의 재질이라던가 패드의 품질에 의해서 엉덩이의 어떤 편안함이 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, 바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번 사면 또 좀 자전거를 바꾸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어차피 옷 같은 경우는 한 벌 가지고 뭐 다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. 근데 살 때 좀 괜찮은 걸 사시는 게 낫습니다. 어차피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예산은 이제
추가적으로 자전거 값 플러스 10에서 20을 잡아야 돼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자전거 예산을 내가 뭐 80만 원짜리 살 거다 그러면 80만 원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10에서 20이 더 초과되겠죠. 그럼 결국은 내가 10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내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자전거를 사겠다라고 하면 그 예산으로 그 가격대의 자전거를 살 게 아니라 10에서 20 정도 더 가격이 저렴한 자전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아니면 내가 이 가격대의 자전거 살 거다 그러면은 용품으로 더 이만큼 할애를 해서 쓸 생각을 하던가. 근데 이거를 생각 못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,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기본 장비를 사서 하실 수가 있지만 자전거라는 게 그렇습니다. 모든 취미가 다 그럴 텐데,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꾸준히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타고 안 타거나 일주일 타고 안 타거나 뭐 한 달 타고 안 타거나 세 달 타고 안 타거나 이렇게 집에서 먼지만 쌓이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다가 이제 그냥 뭐 바람 다 빠지고 뭐 이렇게 경제 순환 용도로 이렇게 넘겨버리는,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살 때 고가의 자전거를 사시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입문용 제품을 추천을 해드려요. 그리고 1년 이상 내가 꾸준히 타시게 되면 자전거만 사서 딱 끝이 아니라 시즌마다 쓰이는 용품들이 이제 계절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전거 구입 후에 1년 동안은 용품 비용으로 돈이 조금씩 들어가요. 이제 그걸 또 감안을 뭐 안 하셔도 상관없죠. 어차피 뭐 돈이야 계속 쓰는 거니까. 근데 그렇다라는 거. 1년 동안은 돈이 들어간다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푸념을 해요. 아이씨, 자전거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은근히 계속 돈이 들어가네. 깨작깨작 막 이러는데,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, 그게 싫으시면은 그냥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냥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비슷한 데 가서 기후가 일정한 데서 이제 사시면은 뭐 됩니다. 그러니까는 자전거를 사면은 시즌마다 사계절 동안 이제 조금씩 또 추가적으로 사는 게 생기고,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벌 갖고 못 버티니까 뭐 옷도 2개, 뭐 장갑도 2개 뭐 이렇게 있어야 또 편리하고 뭐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헬멧, 장갑, 고글, 라이트, 후미 등 바지 요렇게 6가지 항목 정도는 추가적으로 필요해요. 또 경우에 따라서 자물쇠 같은 게 잠금 장치가 이제 있어야 될 수 있으니까. 근데 보통 그거는 서비스로 나가기도 하죠. 고가의 레저용 자전거는 아예 안 나가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게 되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출고할 때 자전거가 50에서 6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장착하는 개념의 용품들, 사람 몸에 착용하는 용품이 아니라 자전거에 장착하는 용품들,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서비스로 내드리는 편이에요. 뭐 앞뒤로 LED 라이트, 이제 깜빡이죠, 안전등, 후미등 이런 거랑 이제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이라든지 핸드폰을 수납하는 간단한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저기 물통이랑 물통 케이지, 그다음에 자물쇠, 이건 기본으로 다 해드립니다. 이거를 이제 뭐 플러스 휴대공구부터 뭐까지 풀옵션으로 다 쏘는 샵도 있고, 이 가격대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딸랑 후미등이랑 자물쇠 하나만 파는 샵도 있고, 이거는 샵마다 다 달라요. 저보다 더 많이 주는 샵도 있고, 그 가격대, 그러니까 100만 원 언더까지는 일반 자전거 파는 거랑 똑같이 그냥 서비스 뭐 쥐뿔 나가는 것도 없는 샵도 흔합니다. 다 이제 별도 구입해야 되는 이제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그냥 뭐 자전거만 팔아갖고 얼마 남냐, 용품도 팔아야지 그것도 남겨 먹는 거지, 이제 이런 마인드도 있고, 그다음에 자전거를 구입하셨으니 용품은 다 별도 구매기는 한데 자전거 구입할 때 용품 값은 일정 금액 할인을 해드립니다라는 샵도 있고,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 가게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죠.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90% 이상의 샵들은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, 이제 헬멧, 장갑, 고글, 바지 이런 건 다 따로 사셔야 될 거예요. 근데 라이트, 후미등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달아드리는 것들이 뭐 밝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밤에 많이 타실 것 같으면, 밤에 자주 안 타시고 뭐 가로등 잘 돼 있는 데서 타시면 이제 뭐 자전거 길이고 이러면 적당히 이제 식별 가능한 제품만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 구입 안 하셔도 될 텐데, 이제 야간에 많이 타실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라이트도 헤드라이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라이트, 후미등도 밝기가 충분하고 러닝 타임이 꽤 나와주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거고요. 그렇습니다.
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 최소 비용으로만 따져도 뭐 내가 50만 원짜리나 6, 70짜리 사시더라도 부대 비용 10만 원 정도는 예산에 포함시키시는 게 좋고, 이제 가능하면 한 20 정도는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중고를 살 거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또 맞춰지기는 하겠지만은, 네, 그렇게 되고요.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입문용 자전거를 살 건데 얼마짜리를 사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,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입문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5, 6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250만 원 정도 언더가 입문용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. 통상 요즘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많이 사시는 편이고, 100만 원 언더도, 예, 제품 선택지가 다양한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중급 기종이다 하면 뭐 한 300만 원대를 보통 생각하죠. 300에서 500 사이. 그리고 500 이상 가면은 이제 조금 중상급 제품이고, 그 위로 이제 뭐 1000단위까지도 요즘에는 그냥 상급 제품군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한 1200, 300 이상이 넘어가야 좀 플래그십 개념이고, 옛날보다 자전거 금액대가 좀 많이 그렇게 좀 올라간 것도 있기도 하고, 물가 때문에 가격 자체가 상승한 것도 있기도 하고, 또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자전거 입문하는데 가격 장벽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, 뭐 자전거 최소 뭐 입문하는데 100만 원짜리 써야지라는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,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으로 저는 처음에 사실 때 입문용을 먼저 사시는 걸 권해드려요. 그러니까 보통 동호인 하시는 분들이 또는 샵 사장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처음 살 때 그래도 중급 기종 정도는 사라. 한 300만 원짜리는 사는 게 좋다. 그래야 나중에 안 바꾸고 돈 2번 안 들어간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경우에 다 해당하진 않아요. 만약에 이제 가장 노멀하게 타고 그냥 노멀한 방식으로, 여기서 노멀이라고 하면 MTB를 한 대 살 건데 MTB를 사서 그냥 뭐 다녀봐야 맨날 도로나 좀 다니고 끼케야 임도나 간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더 바꾸고 말고 할 게 잘 없기는 해요. 그리고 사이즈 잘 맞게 샀고 그냥 무난한 범용성이 이제 뛰어난 뭐 그런 MTB를 샀다. 근데 요즘에는 MTB도 어떻게 보면 기어비가 옛날처럼 뭐 앞에가 3단짜리 달린 게 아니고, 기어비가 또 고속 기어비가 있는 게 아니라서 뭐 1단 아니면 2단, 2단짜리도 뭐 체인링 코딱지만한 거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로 라이딩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. 좀 힘들어요. 많이 속도도 잘 안 나고 해서 뭐 어쨌든 간에 입문용을 하나 사서 내가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사서는 이게 정작 시간이 났을 때 내 취향하고 동떨어졌을 수도 있고, 내 성향, 내가 기질적으로 가진 성향,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사도 같은 돈이면은 내가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제네시스를 살 거냐 BMW를 살 거냐,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죠?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대강 맥락을 아실 거예요. 같은 돈인데 나는 브랜드를 선택할 거냐, 뭐 그냥 사이즈도 크고 옵션 많은 차를 탈 거냐,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자전거를 살 때도 브랜드를 따지는 사람, 아니면 가격 대비 스펙의 구성품이 좋은 걸 사는 사람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를 사냐, 뭐 국산이나 대만 브랜드를 사냐 갈려질 텐데, 요즘은 중국 브랜드들도 아예 치고 올라오는 추세죠. 구동계도 중국 구동계들도 올라오고, 이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제 고급 브랜드지만 이제 프레임도 카본이 들어가고 알루미늄 들어가고 에어샥 들어가고 코일샥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, 누군가는 같은 가격이지만 뭐 국산이나 중국 브랜드를 선택해서 프레임도 더 좋은 거, 쇼바도 뭐 코일 스프링 들어갈 게 에어 스프링 들어간 거, 뭐 구동계도 한 등급 위에 거, 휠도 더 좋은 거,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따질 수도 있지만, 일반적으로 입문용을 사는 거는 시행착오와 내가 나중에 중복 투자로 돈을 들어갔을 때, 중급 기종이나 상급 기종으로 샀는데 내가 잘못 샀다고 치면 감가를 많이 먹습니다. 중고로 팔 때 손해보는 비용이 훨씬 더 크고,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버리는 기회비용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. 금액이 큰 자전거를 사면 중복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드물어요. 일반적으로 보통은 1, 2년 타다 보면은 내 취향이라는 게 생기고 내 안목이라는 게 생깁니다. 인터넷이나 남의 말 듣는 거랑 실제 내가 겪고 보고 했을 때 내 취향이, 정체성이 딱 생겨가지고 난 이게 좋아라는 게 생겼을 때 방향이 아예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랬을 때 갖다 버리는 돈이 입문용을 샀을 때 더 손해가 적다. 그리고 내 주관대로 자전거를 살 때 큰 돈을 쓰면 된다. 그게 중급 기종이든 상급 기종이든 뭐 기암급이 되건 간에, 저는 그래서
자전거를 뭐 2번 바꾸고 3번 바꾸고 그걸 떠나서 한 번은 바꾸는 경우가 보편적인데 그때 들어가는 버리는 돈에 그거를 좀 줄여야 된다. 아 씨부랄 전화 와가지고 영상 잘렸네. 어디까지 얘기했지?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자전거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, 뭐 관리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주행 스킬 부족으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잡아뜨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자전거의 어떤 관리, 총 포괄적인 관리 요령, 다루는 요령 뭐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엉망진창 개판으로 타고 막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 가는 금액대의 자전거를 사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. 그렇기 때문에 입문용을 샀을 때 좀 부담을 덜 가지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배우고 그러면서 견문이 넓어져서 주관이 생겼을 때 비싼 자전거를 가는 게 훨씬 더 낭비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입문용을 추천을 해드리는데, 중요한 거는 여기서 꼭 금액으로만 이게 입문용이다 중급이다 상급이냐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. 이거는 일반적인 경제적 여력에 속했을 때 그런 거를 굳이 급을 나누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, 내가 만약에 자산이 많아, 돈이 많아, 경제적 여력이 충분해, 그래가지고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금액적인 여력이 체감하는 심리적인 장벽이 막 이게 수준이 다르면 낮으면 남들은 뭐 10만원짜리 하나 사는데도 벌벌거리는데 나는 100만원 써봤자 뭐 체감상 뭐 10만원짜리 쓰는 것만큼 별 이렇게 지출적인 타격감이 별로 없다. 그러면은 뭐 나는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느낌이 넌 30만원짜리 사는 정도의 심리적 부담이면 입문용이 300만원짜리가 입문용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내가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도 나 정도 여력이면은 남들 100만원짜리 사는 정도의 어떤 심리적 부담감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 1000만원짜리 입문용으로 타도 돼요. 예. 그래서 입문용이라는 게 뭐 딱 이렇게 못을 받기가 참 이렇게 급을 나누기가 좀 그렇지만은, 내가 경제적 여력이 있고 디자인이 이쁘고 뭐 그냥 저 자전거가 마음에 들어. 근데 뭐 나 저거 사도 내가 주머니 사정이 뭐 넉넉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어. 그냥 사면 됩니다. 사고 바꾸고 다른 거 생기면 또 사고, 뭐 아닌 거 같으면은 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막 그러면 돼요. 2대 사고 3대 사고 4대 사고 뭐 이러면 됩니다.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 볼 필요 없어요. 안 봐도 돼요. 네. 나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거나 평범함에서 조금 아래거나 조금 벌긴 하지만 그래도 돈 막 쓰기 좀 그렇다. 그랬을 때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영상을 보시고 가게 와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뭐 얼마짜리 사야 돼요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운동 좀 하려는데 라는 이 말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듣기 얼마나 좀 짜증나냐면은, 이게 존나게 그 뭐랄까 스펙트럼이 넓은 질문입니다.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에요. 네가 운동을 하고 싶은 게, 네가 생각하는 게 무슨 뭐랄까 이게 내가 평상시 운동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좀 건강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루에 진짜 2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동네 한 바퀴라도 좀 타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운동인지, 아니면 진짜 그래도 운동답게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루에 1시간씩 이상씩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건지,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취미로 운동 삼아 자전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남들처럼 이렇게 남들도 좀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하루에 2-30km씩 타고 주말에는 그래도 한 서너 시간씩 자전거 타고 싶은데 라는 개념의 운동인지, 아니면 진짜로 막 사이클 타는 게 너무 멋있어갖고 나도 좀 사이클 타고 막 나도 좋은데 가고 막 한번 타면 100km씩 타고 이렇게 타고 싶은지, MTB를 타도 그냥 뭐 나는 자전거 길이나 좀 타다가 뭐 가끔 이렇게 임도 좀 가고 외곽에 조금 맛집 있는 데 가고 이런 데 타고 싶은지, 아니면 진짜 산에 가서 싱글 코스도 좀 타고 막 이러고 싶은지, 아니면 시발 진짜 존나 우악스럽게 막 내리막 과격한 데 가서 그러고 싶은지, 이게 운동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.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당신네들이 나 운동하려고 자전거 좀 살려는데 어떤 운동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가격대 얼마짜리 사야 되니. 나는 물론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존나 씨발 답답하고 안 걸릴 것 같고 존나 막 빡이 치지만
아 이거를 또 똑같은 뻐꾸기 울음소리처럼 씨발 또 앵앵앵앵 하면서 그 시계 알람 뻐꾸기 울듯이 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이거야. 내 입장에서는 뭐 씨발 허공에 하는 울음이지 뭔 의미가 있겠어. 결국은 또 와서 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물어볼 텐데. 그리고 자전거 얼마짜리 사야 돼요?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떠한 용도로 어떤 정도로 타보고 싶은데 어느 가격대가 적당할까요? 라고 좀 물어봐야지. 씨발 내가 자전거 가격가 1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님이 그러면 10만원짜리 생각하는 사람한테 1000만원짜리 추천을 할 거냐고 500만원짜리 생각하고 온 새끼한테 내가 10만원짜리 추천하고 내가 씨발 진짜 답답해 뒤질 것 같아 진짜. 적당히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생각을 정리해서 오면 좋잖아? 라고 나는 존나 승질을 내고 있지만 존나 의미가 없을 뿐이고. 그러니까 자전거 타지 마요. 날도 춥고 자전거 왜 사? 미세먼지 오고 막 씨발 타면은 막 여자친구 안 생겨 타지 마.